걸 다 찍어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크고 무겁고 비싼 걸 해야 되는데 크고 무겁고 싼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유튜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그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바를 시켰어요. 언니가 그때 그 컴맹이고 타자도 못 치고 주소창도 못 찾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셀러픽이랑 타오바오를 알려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하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되게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구매대 해봐라, 의류, 패션 쪽으로 해봐라, 그거 어렵진 않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의류 구매 대행으로 엄청나게 잘 판매하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구매대행 5년차 75년생 레이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를 솔직하게 이렇게 밝히셔도 괜찮나요? 네, 여자 나이 괜찮습니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이 나이를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을 때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여러분도 용기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50이 이제 곧 갓 넘으신. 네, 50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기까지는 또 40대 때 다시 시작을 하시긴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 시작을 해놓으니까 지금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벌써 5년 차인데 5년 전에 시작할 때도 이미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구매 대행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트렌드가 위탁이었거든요. 위탁을 하자. 중국 구매 대행은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위탁을 2달 정도 했어요. 오너 클랜이라는 프로그램 써가지고 많이 열심히 했는데 2달 만에 한 달에 한 순수이익 1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반품이나 뭐 주문이나 이런 거를 오너 클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서 다른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원래 이 이전에는 중국에 화장품 수출하는 도매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우리 제품을 갖다가 쓰는 애들이지 우리가 무슨 중국 거를 사가지고 구매를 하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다 뻥이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흘러 들어간 단톡에서 당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제시하는 게 정말 실제적이고 자기 주문서도 보여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리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의심했죠. 돈도 안 되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냥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완전 은인인데요. 그때 그분을 만나고 바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계속 또 유튜브 보면서 그때 보다가 셀러픽을 만나게 된 거죠. 셀러픽 단톡에 흘러갔어요. 아마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게 중국 거, 뭐 중국 거로 구매 대행 굳이 해가지고 사,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퀄리티 나빠가지고 그거 누가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구매 대행 하면 미국, 맞아요. 영양제, 맞아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생각을 독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구매 대행이 당연지사가 되는 날들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이네요. 우리 메이키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시절을 다 겪고 구매 대행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또 많이 찾아보시고 지금까지 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스토어를 운영을 하실 수 있고 지금 가족분들이 대부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분들에게 또 전파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카테고리가 좀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은 잘 접근을 안 하는 게 의류 구매 대행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의류는 안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뭐 크고 무겁고 비싼 거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의류를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의심이 많아서 모든 걸 겪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똥을 다 찍어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크고 무겁고 비싼 걸 해야 되는데 크고 무겁고 싼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계 팔리려면 당연히 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성비 좋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싼 냉장고, 굉장히 무겁고 싼 탁자나 책상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적도 있었고 뭐 경동에 싸운 적도 있고 우리 집에 탁자가 왔는데 뭐 스티로폴이 다 날리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래요. 나 혼자서 그렇게 한 게 한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전자제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계속 유튜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의류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친언니가 지금 저보다 2살 많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바를 시켰어요. 언니가 그때 그 컴맹이고 타자도 못 치고 주소창도 못 찾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셀러픽이랑 타오바오를 알려주고 올리면 팔리면 돈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그때는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하나하나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팔리면 돈을 알바비가 나가니까 뭐든지 올려라. 왜냐면 매일매일 올려도 수량이 지금은 뭐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 10개도 못 올리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올린 게 의류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의류를 너무 좋아하고 의류밖에는 못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린 제품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진 한 장에 나가는 거예요. 사진 한 장에. 그래서 야 계속 올려라 계속. 그래서 그때 소싱을 완전 의류만으로 바꿨어요. 의류를 하니까 이 크고 무겁고 싼 걸 팔았을 때보다 고생은 덜 하는데 나가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한테 맞았던 거죠. 그리고 올릴 만한 것도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되게 좋은 게 남의 샵을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타오바오를 보고.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 아니면 살 거 같은 거.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제품을 올렸는데 나가는 거죠. 누가 산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 알바비가 쑥 올라갔어요. 그럼 언니분한테 주신 게 알바비로 건 바이 건으로 네. 팔리면 거기 커미션을 드린 거예요? 네, 하나 팔리면 10,000원 주겠다. 세상에. 그래서 언니가 잠을 안 자고 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타자가 느리니까 지금 상품은 다 자동으로 가지만 그때는 저희 정말 섬세하게 썼거든요. 한 개 한 개. 그렇게 이제 올리면서 매출이 그때 쑥쑥 올라가고 언니가 200만 원까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팔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품절도 되게 많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거든요. 팔리면 바로 학습이에요. 성공 경험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옷을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요. 스토어가 그러면 사업자 몇 개 운영하세요? 지금은 7개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옥션 11번가.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쿠팡이요. 그런 지재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쪽에서도 그런 게 좀 많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냥 뜬금없이 완전 중국 건데도 지재권 신고를 본인 게 아닌데도 쿠팡에서 그런 걸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악순환이랑 숙명처럼 매일 이메일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대응해야 돼요. 이제는 좀 또 이런 신고들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약간 만들어 놓으신 포맷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양식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나도 뭐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는 거고 뭐 저 사람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맞습니다. 상표가 그분도 라벨을 갈아가지고 갖고 오기는 하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베이직하게 맞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잘 해주시기만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로 진짜 큰 브랜드 이런 거만 아니면 신고 들어와도 그때 소명이 가능한 거죠. 이건 브랜드가 아닌 게 확실하니까 올릴 때 유의하는 편이에요. 네. 키프리스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상품명 만들 때 무난한 걸로 좀 너무 뭐 이렇게 건강이나 아니면은 뭐 맞아. 어디가 되게 좋아진다 뭐 이런 어. 거라든지 뭐 아이들 거라든지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은 좀 많이 유의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게 네, 좋을 고유 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벨크로도 예전에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찍찍이로 바꾸고 그립톡 그것도 다 내리고 그립톡은 이제 그런 단어들 괜찮아져서 네네. 이제 괜찮아요? 네. 써도 돼요? 네네. 그래도 안 올릴 거야. 짜증나. 이런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너무 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너무 많고 그 신고도 플랫폼으로 신고를 할 때가 맞아요. 있지만 가끔은 뭐 아까 내용 증명. 네, 받으시는 것처럼 내용 증명, 보건소 뭐 온갖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맞습니다. 오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벌금을 내거나 뭔가 되게 소송에 그런 걸로 휘말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위험하기만 하지 않으면 위험한 길을 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분명하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야. 법을 어길 의도가 없이 하셨다라고 하면 아주 큰 일이 닥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의류를 판매를 하시면은 반품이나 교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나 배송비나 이런 거 책정 없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반품비는 그냥 셀러픽에서 그냥 자동으로 세팅해 놓은 걸로 하고 좀 고객님들이 좀 진상인 분들 많잖아요. 공평하게 이렇게 진상이나 반품은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분노하지 않고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고객의 니즈와 나의 니즈를 상충을 시켜야 돼요. 네. 우리는 막는 입장이고 자기는 그 제품을 어떻게든 반품을 하고 싶은 건지 교환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 더 사고 싶은 건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니까 너무 대응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너무나 싫고 괴롭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 같은 거 1차 문자 뭐 무슨 반품이시냐 2차 문자 반품은 반품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의 그 반응에 따라서 저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죠. 웬만하면 다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그 교육 받을 때는 어지간하면 그냥 반품은 입고 가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반품 다 해주고 다른 데 집중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닥뜨려야 되더라고요. 뭐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어쨌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고 내 나름대로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대응을 많이 하라고 주변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숨어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반품이 얼마나 오나요? 전화가 많이 오나요? 반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 수거 하잖아요. 그러면 셀러픽 한국 창고로 바로 반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면은 한 20개 모이면은 다시 받거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 또 다시 주문이 들어올 경우가 있으면 또 해결하기도 하고 셀러픽 창고에서 반품 자동 반품 너무 좋네요. 네. 그건 반품 지시 이런 거 너무 시스템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5년 정도 되셨으니까 요즘에는 뭐 일을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저돌적으로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보통 하루에 구매 대행 이렇게 의류를 하실 때 시간은 어떻게 좀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1년차 때는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한 12시 정도만 되면 맥주를 혼자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단 5시 운동을 합니다. 요가를 하고 수영을 해요. 그리고 9시에 셀러픽을 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서 처리를 합니다. 주문서 처리를 하고 품절 처리를 하고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쉬어요. 낮잠 자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보고 좀 쉬다가 뭐 중간중간에 오는 연락들 받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이라는 거는 이제 수집.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수집. 저녁 6시 정도에 마감하니까 그 전에 한 4시 정도쯤에는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문의사항, 뭐 반품 관리, 이런 거, 고객 CS 하고, 요 밤에 이제 6시 이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거의 그러면 9 to 6 인데 네. 사이에 낮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상품 수집도 네, 하고 맞죠. 네 전화 수다를 되게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줄여야 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의 루틴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크게 놓고 보면은 출근하시고 좀 약간 점심시간까지 바짝 일을 해놓으시고 오후 시간에는 약간 그걸 후속 처리하는 정도의 약간 워라밸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상품 몇 개나 올리시나요? 일단 뭐 6만 개는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번째 사업자를 채우는 입장에서 오늘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에 50개는 하자 제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마진은? 저희는 마진은 지금 아마 반자동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30% 정도 순수 이익을 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해봤을 때 유료 배송을 하세요? 무료 배송? 무료 배송 100%. 단품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네. 단품비를 2만 원 정도 받나요? 제품마다 다른데 거기에 책정된 금액대로 받죠. 대부분. 무료로 가니까 돌아올 때 왕복 배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2, 3만 원? 네. 근데 뭐 제품가가 3만 원이면 3만 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책정된 대로 반품 교환비 올릴 때 이미 책정되어 네, 그 그렇죠. 값으로. 그러면 월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말 매출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부가세 정리하면서 보니까 작년에는 월 2천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번 것 같은데 좀 줄었어요. 2천만 원에 30%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순수익으로. 순수익. 너무 괜찮죠. 근데 그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의류를 판매를 할 때 또 이렇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더 놀라운 게 광고를 하나도 안 하시면서 네. 이렇게 매출이 복잡해서 광고를 못하고 그냥 올려놓은 거 팔리면 후속 조치 이렇게만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혹이 많았거든요. 뭐 수동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켓 그로스, 쿠팡 그로스라든지 이런 거를 또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 시간에 내가 반자동을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3천, 4천, 5천 이렇게 벌 수도 있는데 무리 안 하고 그냥 캄다운된 상태에서 5, 600 벌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스스로 그냥 저는 워라밸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꼭 집에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대표님이 이용하시는 구매대행 프로그램 중에 셀럽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앱으로 다 모든 것이 처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배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해주고 배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과정이 트래킹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아마 대표님이 이렇게 워라밸을 더 지키면서 돈도 더 벌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워낙 자주 바뀌고 있는데 소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팔린 게 또 팔리거든요. 저는 샵이 많다 보니까 내 거 팔리면 또 올리면 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들 좀 약간 고인물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아이디에 있는 스토어에 있는 거에서 팔린 거를 B 스토어에 이 상품을 똑같이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발전시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른 샵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좋아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소싱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에 보면은 진짜 예전에 하기 잘했다. 요즘에 하면 진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문턱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있으신 가족분들도 출근 시작했죠. 그들도
지금 돈을 다 벌고 계시고 월 그래도 순수익으로 100만 원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 나이도 다 비슷하신 분들이셔서 특별한 기술 없이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꼼수 없이 그냥 정석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걸 어찌 보면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대표님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굉장히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걸 좀 남한테 내 시장을 공개를 하면 또 누군가가 나를 좀 쫓아올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여기에 나와서 꼭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만약에 처음 사업자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초보인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여기에 나올 때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 매출이 다른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1, 2억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매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까봐. 근데 의류만으로 또 오래 했으니까 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매출은 더 올릴 수 있어요. 더 올릴 수 있고 의류로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나이에서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적당히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좀 벗어나면은 정말 약간 미치거든요. 계속 일만 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이 뭐 올리지? 요런 거 아니면 교육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고 강박에 약간 쌓이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빨리 의류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내 한계를 좀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좀 듣고 그리고 운동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라.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이요? 네, 운동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체력을 갖춰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구매 대행 하고 있는 곳에서 일단 약간 벗어나야 돼. 혼자 집에서 하고 있으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있거든요. 반품, 고객 관리 이런 거에 맨날 파묻혀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일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셀러분들 다 괜찮고 시장에 들어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 너무 잘하려고 하는 큰 마음만 앞서게 되면은 강박과 그리고 하루의 루틴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하기보다는 하루의 루틴을 조금 갖추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다들 예비 창업자분들이 쉽게 구매 대행을 내려놓으려고도 하고 들어가기도 전에 저거 안 된다고 하는데 라고 하고 내려놓으시고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시작하시려고 수강생이 되시거나 아니시면은 프로그램 결제는 해놓으시고 등록도 망설이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에 오늘 이 영상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셀러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류를 등록을 하실 때에도 언니분이 또 알바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데도 그대로 올리셔서 판매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시는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구매 대행의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의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광고도 안 하시고 상품을 꾸준하게 올리시는 그 노력만으로도 하루에 4시간 커미트하게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메이킹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메이킹님을 다시 모셔가지고 그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류 말고도 패션 쪽으로는 다 다루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패션 작가. 그쪽도 괜찮은 거죠? 네, 신발 같은 경우 구두나 아니면 굽 높은 거 이런 거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의류라고 했을 때 의류 하나만 보지 마시고 거기 있는 패션 쪽 제품들 다 보시면 좋겠고 연령대도 절대 너무 좁게 내가 필요한 거가 아니라 넓게 생각을 하셔서 남녀노소까지 한번 아우르신다면 여러분들도 의류 쪽에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주신 저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다나쌤 구독자님께 할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결과는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다나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